봉슈 안녕하세요 여러분, 붕붕이에요. 파리 요즘 분위기는 이제 완연한 봄 같아요. 좀 꽃샘 추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추위가 끝나면 진짜 봄이 올 것 같아요. 봄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진짜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야 할 때잖아요. 얼마 전 구독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라로슈포제 안텔리오스 인비저블 플루이드 선크림 1차 클렌징 제품으로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가 적합할까요? 분분파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대부분이 유럽 프랑스 코스메틱을 사용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합하다? 아니다? 잘알못? 오미슬레흐는 과연 선크림 클렌징으로 적합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가 선크림 클렌징 제품으로 적합할지 안 할지에 대한 답변과 프랑스 약국 선크림 사용 후 클렌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받은 교육과 또 바이오더마 측에 문의도 해봤고요. 프랑스 인터넷 사이트도 탈탈 털어 리서치한 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에서는 선크림을 어떻게 클렌징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은 유기자차는 간단하게 폼 클렌저만으로도 세안에도 충분하다고 조언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더군요. 프랑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크림 클렌징에 대해 자차에 따라 특별히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프랑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교육받은 것과 리서치한 결과로는 그렇고요. 이유는 화학적 차단제인 유기자차는 주 성분이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눈시림이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혹시라도 피부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사용 후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무기자차는 어떨까요?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하는 유기자차와 달리 자외선을 밖으로 튕겨내는 물리적 차단제인 무기자차에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주 성분인데, 바르고 30분 이후에나 자외선 차단의 효과를 발휘하는 유기자차와 달리 즉각적인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 후 꼼꼼한 클렌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혼합자차나 워터프루프 선크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유로 모든 선크림은 구별 없이 모두 이중 세안을 기본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선크림을 고를 때 화학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적이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알레르기나 눈시림 같은 게 올 수 있는 유기자차를 좀 멀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로 구별해서 고르기보다는 전체적인 성분을 보고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무기자차의 경우 주성분인 징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타입의 화장품들은 유럽 시장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유럽의회 화장품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했고요. 그동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논란의 대상인 이 산화아연을 사용했을 때 흡입할 경우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 선크림 구입 시 스프레이 타입일 경우에는 논나노이어야 하고요. 사용할 때도 얼굴에 직접 뿌리지 않고 손바닥에 덜어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물론 프랑스에서도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들을 인터넷상에서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선크림처럼 클렌저 역시 피부 타입에 따라 클렌징 제품 선택을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정력이 좋다는 바이오더마 크레알린 클렌징 워터는 선크림 클렌징 용도로 적합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같은 내용을 프랑스 바이오더마에 직접 질문을 해봤는데요. 바이오더마 크레알린 클렌징 워터의 선크림 클렌징 효과는 어떨지 답변은 이렇게 왔어요. Si vous souhaitez nettoyer votre 피부에 남은 선크림의 필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 미셀레흐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신 젤 타입의 크레알린 무성을 함께 사용하는 게 피부에 자극과 건조함을 남기지 않고 메이크업과 잔여물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마이님이 사용하신 선크림 제품은 바로 라로슈포제 안텔리오스 인비저블 플루이드인데요. 마이님은 1차로 바이오더마 크레알린 클렌징 워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라로슈포제 안텔리오스 인비저블은 유기자차잖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유기자차인 경우는 이중 세안은 안 해도 된다, 또 어떤 분은 해야 한다 등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유럽, 프랑스 더마 코스메틱사들에서는 특별히 자차로 구별지어 클렌징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1차로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를 사용할 시는 오미셀
미셀레흐로는 충분히 필터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2차 세안으로 마요도마 젤 미셀레흐 무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했지만 다른 분들과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프랑스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클렌징 방법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선크림의 필터는 그게 무기자차든 유기자차든 또는 혼합자차든 피부에 축적될 경우 안색을 칙칙하게 하고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 또 보호지수가 높거나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으면 더욱 세심한 클렌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세안이나 1차 세안만으로는 완벽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이중 세안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프랑스 약국 선크림이나 일반 브랜드 선크림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중 세안을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자극으로 된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괜찮고요. 아마 피부 트러블이 났다면 이런 경우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제품이나 방법으로 세안을 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 클렌징 제품을 선택해 볼게요. 건성, 지성, 여드름, 홍조 피부인데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 타입에 따라 바이오도마 크레알린 클렌징 워터를 1차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카드도 있죠. 이 영상 끝나고 한번 보시면 제품 선택 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건성 피부.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된 후 더 건조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죠. 평상시 피부가 민감하지 않은 건성 피부라 해도 자외선 노출 시에는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하셔야 피부를 보호하실 수 있으세요. 건성 피부에는 1차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 또는 오미셀레로 닦아내고 2차로는 클렌징 폼으로 닦아내는데 저자극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품은 온가족 바디워시 바이오도마 아토덤 윌 누슈 있죠? 이걸로 세안하셔도 자극 없이 클렌징이 가능합니다. 바이오도마 아토덤 윌 누슈는 얼굴부터 바디, 손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는 약산성 비누인 아벤네 콜드크림 빵 수효과 같은 것도 자극 없이 부드럽게 클렌징해서 건조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다음은 중성 피부. 요즘처럼 문제성 피부가 많은 세상에 중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더마 코스메틱에서는 중성 피부는 보통 뽀 노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피부 타입 뚜 팁뽀라 쓰여져 있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1차로는 클렌징 로션 또는 중성인데 좀 민감하다 하시면 오미셀레흐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2차 세안으로는 중성 피부를 위한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유세린의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실 수 있는 성분 좋은 미세 클렌징 폼도 있고요. 약산성 비누를 찾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아벤느나 유리아슈 비누도 중성 피부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복합성 피부. 제 피부도 복합 민감성인데요. 주로 복합성 피부는 T존 부위는 막 번들거리는 지성에다 그 외 부분은 건조하거나 중성일 때 복합성 피부라고 하는데 수분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피부 타입이에요. 프랑스 제품에서는 찾으실 때는 피부 타입은 폼 믹스트로 되어 있는 클렌저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1차로는 크림보다는 유분기 없는 오일 프리의 클렌징 로션이나 오미셀레 클렌징 워터가 적합해요. 2차 세안으로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 타입이 좋은데 아벤네 무스, 네토아용, 마티피용트 같은 복합성 피부를 위한 클렌징 폼으로 불순물이나 피지를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얼굴이나 눈가, 입술의 메이크업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다음은 지성 피부. 1차 클렌징 로션이나 피부 타입에 맞는 오미셀레 클렌징 워터, 2차 세안으로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인 경우는 오일 프리 비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포 그라스 퓨리피앙트 엉티 암페르펙시옹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프랑스 약국 제품으로는 아벤느의 클리덩스 젤 네토아용이나 유리아주 이제약 비누 등이 있는데 특히 유리아주 이제약 비누 얘는 모공 비누라 불릴 만큼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 특히 등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비누예요.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 1차로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오미셀레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2차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저자극 클렌징 젤, 예를 들면 바이오도마 크레알린 젤 무성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도마에서도 추천했고 저도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 바이오도마 크레알린이 안 맞는 분이면 아베느의 빵뽀 안톨레홍트라는 비누도 있어요. 이 비누는 약산성 비누이고요. 성분에는 아몬드 오일과 씨어버터가 함유되어 있어 민감한 피부를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클렌징 해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유럽 프랑스 약국 선크림 클렌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려드릴 거 많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 간략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프랑스에서는 선크림의 클렌징 방법에 대해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각기 다른 피부,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결과나 효과가 모두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댓글이 붐붐의 다음 컨텐츠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공감, 댓글 팍팍 남겨주세요. 맥시, 아비앙또.